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CNB 대전 세종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시청자 중심의 지역 밀착형 방송을 선보이는 CNB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욱더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시민기자단을 구성하고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우리 지역의 즐겁고 재미있는 이웃들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ESG라는 단어 들어보셨을까요? 이는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영문 이니셜로 세계적인 기업 경영 트렌드이기도 한데요. 이에 대한 전문 특강이 대전 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성구 시민기자입니다.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영문 이니셜이며 세계적인 기업 경영 트렌드인 환경 친화적이며 사회적 책임, 그리고 올바른 경영 등 세 가지 경영 마인드를 콘텐츠 제작 활동에 접목하기 위한 전문가 특강이었습니다. ESG를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 제작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조금 더 ESG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끔 하자는 취지에서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활동하는 제작단 회원들이 모여 ESG 전문가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ESG 전문가 특강에서 지용승 교수는 국내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ESG 적용 사례를 설명하였고, 우리 생활 속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시민 참여 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체 우리 생활 속에서 거의 70% 80% 이상이 플라스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이런 플라스틱 사용료를 좀 줄이고, 우리가 컴퓨터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불필요한 이메일들, 이런 것들도 삭제를 하게 되면은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생활 속의 실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또 요즘 유행하고 있는 플로깅, 조깅하면서 쓰레기를 줍거나 또는 산책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이런 그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확대하는 그런 그 시민 참여 의식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ESG 전문가 특강을 들은 한 참석자는 ESG라는 용어를 처음 들었는데 실생활에 매우 필요한 교육이었다는 소감과 함께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ESG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왔는데요. 교육을 받고 나니까 실생활에 굉장히 필요한 교육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집에서 수돗물을 잠그고 물을 받아서 써야 된다든지, 또 샴푸를 매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또 샤워도 매일 하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자주 할 거를 한 2번 한다든지, 그래서 물을 많이 절약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대학생을 상대로 ESG 콘텐츠 제작단에서 멘토 역할을 하는 공성준 강사는 공익적인 목표를 가지고 다큐멘터리나 영화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ESG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학생을 상대로 이제 ESG 콘텐츠 제작단에서 제가 지원을 하는 그런 역할이고요. 이제 학생들이 이제 다큐나 영화를 만들 때 이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최대한 도와주는 역할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SG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요즘 뜨는 단어잖아요. 기업에는 이제 ESG 경영이라는 단어가 많이 있는데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공익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제 다큐와 영화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좀 더 ESG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끔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ESG 전문가 특강을 통해서 환경 친화적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투명하고 올바른 콘텐츠를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사회 전체에 ESG 문화가 점점 더 확산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CNB 시민기자 조선구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우리나라 명산 3곳에 산신단을 설치해 국가의 안위와 백성의 평안을 기원하는 제를 올렸었는데요. 계룡산에서도 전통 산신제가 열렸습니다. 김수환 시민기자입니다. 우리 민족의 영산이요 명산인 계룡산 연천봉 아래 위치한 천전고찰의 신원사 경내에 있는 중학단에서 계룡산 전통 산신제가 지난 5월 초에 3일간 베풀어졌습니다. 그 첫째 날에
신원사가 주관하는 중학단 산신제 법회가 열렸는데 비가 오는 궂은 날에도 많은 신도들이 법회에 참여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우리나라 명산 3곳에 산신단을 설치하고 나라에서 산신제를 올렸는데 북쪽으로는 묘양산의 상악, 남쪽에는 지리산의 하악이 있고 나라 중앙에 위치한 계룡산에 중학단을 설치하고 국가의 안위와 백성의 평안을 기원했던 것입니다. 중학단은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산신재단이며 1999년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입니다. 계룡산 전통 산신제는 불교식 산신제와 유교식 산신제 그리고 무속식 산신제 등 다종교가 공존하는 축제로 열리는 특색 있는 향토 축제라 할 것입니다. 저희 계룡산 전통 산신제는 백제 시대부터 신라, 조선 시대를 거쳐서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중간에 조선 시대를 지나면서 잠시 중단이 됐던 것을 한 100여 년 만에 복원을 해서 금년이 26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계룡산 전통 산신제 둘째 날에는 신원사 입구 기찬마루 광장에서 무속식 산신제를 올렸습니다. 여러 가지 과일과 고기 등 제물을 차려놓고 전국의 굿 보존회가 출연해서 당산 천왕굿, 산신 용왕굿, 선녀굿 그리고 살풀이 등 옛 전통 무속 12거리 굿으로 의식을 이어갔습니다. 계룡산 전통 산신제 마지막 날에는 중학단 옆에 위치한 계룡산 산신재단 앞에서 공주향교가 주관하는 유교식 산신제가 베풀어졌습니다. 제물의 진설과 집례는 예로부터 전하는 엄격한 격식에 따르며 제관들의 복식 또한 옛 전통을 따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례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공주연정구간의 제례악이 연주됩니다. 원래 이 산신제는 우리가 산신제님께 국태민안과 여러 가지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안녕 질서를 위해서 제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과거에 보면은 신라시대 또 고려시대 지나서 우리 이시조선시대까지 내려오다가 그동안 일본들의 그 말살 정책에 의해서 잠깐 멈췄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것이 이제 우리가 1998년도에 다시 부활이 돼서 현재 산신제 및 수신제까지 연결을 해서 짓고 있습니다. 산신제 기간 내내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 계획된 풍물놀이와 다양한 볼거리 행사의 일부가 취소되어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신령스러운 계룡산의 산신제는 문화적 유산의 가치를 드높이고 전통문화로 계승하는 축제의 마당이 되길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바람일 것입니다. CNB 시민기자 김소환입니다. 세종 복합문화공간에서 몽골 화가의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곳에 장용자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역의 젊은 작가들이 갤러리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몽골의 유명 화가인 치메 도르치의 특별 전시회가 세종시 연동면의 복합문화공간에서 열렸는데요. 작가의 어린 시절 모습을 담은 브론즈 야생마 조각을 비롯한 5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어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Сайн байна уу? Би Монголоос ирсэн зураач Чимэдэрж гэдэг хүн байна. Тэгээд би бол олон төрлөөр уран бүтээлээ тойрвдаг. Энэ удаагийн үзэсгэлэнд оруулж байгаа бүтээл маань одоо ерөөс тийм хүн төрлөخت нь хүмүүст өгж байгаа тийм мессеж, хүмүүсийн хоорондын харьцаа, амьд байгалийн хоорондын шүтэлцээг харуулснараа бас жоохон онцлогтой уран бүтээлийн үзэсгэлэн болж байгаа. Солонгост бол тийм хамтарсан үзэсгэлэнд бол маш олон оролцсон. Тэгээд яг бидээс үзэсгэлэн бол нэг 10-аад байгаа. 10-аад үзэсгэлэн байгаа. Дандаа тэр болгон дандаа өөр сэдвтэй тийм байснараа бас онцлогтой. 여러 개의 공간으로 구성해 좀 더 친근감 있는 전시를 기획하고 진행한 갤러리에서는 이번 초대전을 통해 지역 작가는 물론
인근의 많은 관람객들에게 좋은 작품을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몽골의 국민 작가인 치메 도르치의 특별전입니다. CL 갤러리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전시는 물론 다양한 문화로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과 교류를 통해서 문화 공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전시회를 통해 많은 관심을 받는 치메 도르치의 작품은 우리의 삶을 말로 치환시킨 그림을 통해 사랑과 가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그 배경에 몽골 지역의 특징을 담고 있어 관람객들에게 몽골의 이미지를 잘 전달해 주었습니다. 명성도 듣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기다리던 참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시를 보면서 느낀 거는 저도 작가지만 드로잉에 있어서 정말 2살 때부터 말을 타는 작가잖아요. 몽골 작가님이.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기가 느끼고 같이 생활한 어떤 그런 거에서 영감을 얻고 드로잉을 하는 거는 정말 살아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정말 역동적인 그림? 어디 가서 이런 느낌을 받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정말 현지에 가지 않고 여기에서 그런 몽골의 어떤 그런 광야를 느끼고 그런 작품을 보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작품을 보면서 뭔가 숙연해지는 저들의 지금 뭐 살아있는 말들은 아니지만 내가 저들을 방해하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에너지를 제가 엿보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정말 지인들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저절로 그런 전시다. 갤러리 전시를 통한 다양한 문화 교류는 개인의 관심과 참여로 더욱 폭넓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상호 교류를 통해 더 많은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다문화 시대의 새로운 가치와 삶의 질이 높아지고 대중과 작가 간의 교류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말만 많이 들으니까 CNB 시민기자 장용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버이날 어떻게 보내셨나요? 그동안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다면 이날만큼은 한 번씩 해보셨을 텐데요. 제51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최병성 시민기자가 취재해왔습니다. 대전광역시 노인의 동구지회에서는 지난 5월 4일 제51회 어버이날을 맞이한 기념행사를 동구 선샤인 호텔에서 개최하였는데요. 이날 행사에는 대전시 노인의 동구지회장을 비롯해 동구청장, 대전시 의회의장 및 동구의회 의장 등 관련 단체 등 400여 명의 많은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에 의해서 기념사 및 축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박헌철 지회장은 오늘 이 자리에 요즘 어버이 은혜와 사랑의 의미가 퇴색해지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며 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을 내 부모처럼 모시고 공경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하면서 오랜 기간 효문화 확산 운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 받으시는 수상자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함께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어버이날 행사를 오늘 개최를 했는데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이 우리 박기조 청장님이나 의장님, 의견님 모두 오셔서 오늘 축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불구하고 이 청장님께서 잊지 않고 챙겨주실 때 우리 회장님이나 의원들은 무한한 영광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노인들도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화합되게 할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어버이날 유래는 1956년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정하여 17회까지 행한 뒤 1973년 3월 30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어버이날로 개칭해 현재까지 기념식과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제정 목적은 범국민적 효사상 방향과
전통 가족 제도의 개성 발전은 물론 사회와 이웃의 모범이 되는 효행자, 전통 모범가정, 장한 어버이를 발굴하여 포상 및 격려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어버이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가슴속에 새기고 우리 어르신들을 조금 더 공경하는 한편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며 오늘 이곳 행사장에서 어르신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드리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모습을 보니 싱그러운 5월의 햇살만큼이나 아름다웠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싱그러운 활동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CNB 시민기자 최병성입니다.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자체 후원금을 모아 운영되고 있는 한 봉사단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사다리 밴드를 윤영순 시민기자가 만나봤습니다. 1만 명 이상의 회원들이 SNS 봉사단체로서 2019년 한빛 대상 사회봉사부문 대상을 받은 바 있고 2021년 대한민국 자원봉사 대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2016년 8월 8일 SNS의 일부분인 밴드를 만들어서 회원들 자체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봉사단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의 사다리 봉사단장 유의자입니다. 날마다 우린 월, 수, 금, 화, 목 전부 다 봉사를 하는데 항상 나올 때마다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그리고 열심히 하고 덥거나 막 이래도 이거를 우리가 해주면 애들이나 장애인분들이 맛있게 드시고 하니까 그게 고마워서 갈 때는 항상 행복하고 뿌듯하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사랑의 사다리 나눔봉사단 총무를 맡고 있는 김경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대덕구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이 이제 먹을 수 있는 고추장 볶음 봉사를 하고 있어요. 애들이 이제 밥에다가 이렇게 비벼서 이렇게 먹으면 되게 맛있다고 좋아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맛있게 만들어서 대덕구 아이들이 좀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이 좀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저희도 이제 뿌듯하고 저희도 이제 행복하게 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2016년 8월 8일 개설하여 7시간 만에 밴드 가입 1,000명 달성하여 복지관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도배 및 장판 봉사, 미용 봉사, 삼계탕 봉사, 즉석빵 봉사, 위문 공연 봉사 등 수많은 봉사를 7년 동안에도 봉사는 이어졌다고 합니다. 거의 매일 나오고 있어요. 네, 제가 제 건강이 허락하는 한 봉사는 끝까지 할 거예요. 제가 함으로써 여러 어려우신 분들이 그 좋은 거를 먹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걸 하려고 마음 먹어서 시작한 지가 지금 8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할 겁니다. 저희가 돈을 회비를 내면서 해주는 거거든요. 어디 지자체에서 나오는 돈도 없어가지고 저희 밴드 회원들이 이렇게 십시일반 돈을 내가지고 봉사를 하는 거라서 무슨 뭐 보수를 생각하는 거 그런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저희는 저희가 쓰면서 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칼부활이라는 브랜드로 칼갈이 업을 하고 있는 서관식이라고 합니다. 용인에서는 조금 했었는데요. 대전에 내려와서는 처음 참가하게 됐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이나 재능을 좀 소외된 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그것을 실천하고 싶어서 이렇게 가입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사랑의 사다리 밴드 사무국장 강은정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돼지고기 고추장 볶음을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추장 볶음은 저희가 볶는데 이제 양파나 그 파기름이나 그 돼지고기 갈아서 볶아가지고 저희가 만들고 있어요. 오늘은 대덕구 지역 아동복지센터에 110개가 고추장 봉사를 하고 있어요. 네, 사랑의 사다리 이번엔 고추장인데 밑반찬이라든가 그 즉석빵 이런 것까지 지난번에도 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하게 잘 먹고 아이들에게 잘 먹이겠습니다. 위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 회원은 1만 20명의 밴드 회원이며 월수목금 모여 고추장도 볶고 밑반찬도 만들어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봉사단체라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도 해제되었으니 앞으로 어려운 이웃이나 장애인 또 노인들을 위해서 더 많은 봉사를 할 것 같다고 단장의 말과 인터뷰를 극구 사양하는 겸손이 역시 봉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CNB 시민기자 윤영순입니다. CNB 시민기자단은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입니다. CNB 시민기자단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지역 소식을 종합해 전해드린 CNB 대전, 세종,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생생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시민기자로 활동할 수 있는 CNB 시민기자단이 지역 곳곳에 일어나는 일들을 직접 취재해 전달해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은 아래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